지난번에 톰캣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톰캣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톰캣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각 구성 요소들은 JEE라는 스펙의 웹 컨테이너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톰캣을 웹 컨테이너를 구현한 서버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톰캣의 구성 요소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요 핵심으로는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웹소켓, 뭐 EL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톰캣의 구성 요소로 얘기를 할 때는 요 세 개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코요테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 이게 톰캣이 서버죠, 서버. 정확하게는 웹을 다루는 서버입니다. 웹 서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웹 서버이기 때문에 HTTP 통신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HTTP 통신을 위한 처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엔진이 필요한데 그것을 코요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HTTP 통신을 위한 모듈인 거예요. 통신 모듈이기 때문에 JE 스펙하고는 뭐 안 나와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카탈리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블릿 엔진으로 불립니다. 보통 자바 웹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서블릿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서블릿 JSP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서블릿이 웹 프로그래밍 엔진이에요. 서블릿은 보통 이제 웹에 관련된 많은 그 자바 언어에서 지원하는 웹 관련 그런 클래스들이 정의되어 있죠. 그걸 사용해서 웹을 처리하는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do post, do get, 뭐 HTTP, 뭐 reques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블릿으로 되어 있죠. 자바가 발전하면서 웹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만들어진 게 서블릿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HTML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서블릿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HTML까지도 서블릿으로 하기가. 그래서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해서 JSP가 나오는데 JSP는 HTML 내에 각종 자바 관련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JSP를 굉장히 쉽게 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JSP가.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컴파일이 돼요. 컴파일이 돼갖고 결국엔 서블릿 엔진에서 해석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서블릿 엔진이 그거를 돌리게 되어 있죠. JSP는 사실상 이거는 그냥 프레젠테이션 단에서의 그 동적 HTML을 다루기 위한 자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스퍼라고 부릅니다. JSP 엔진을 제스퍼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세 개의 구성 요소의 핵심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 외에 뭐 웹소켓이라든지 EL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톰캣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된다. 이런 코요테나 카탈리나 제스퍼 이런 것들은 톰캣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자주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톰캣은 뭐다? 웹 컨테이너를 구현한 서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그럼 톰캣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톰캣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자바는 플랫폼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바만 JDK나 JRE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냥 압축만 해제해서 그냥 압축만 해제해갖고 실행만 시키면 됩니다. 압축만 해제하는 것만으로 그냥 설치가 끝나요. 대부분의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톰캣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먼저 톰캣을 사용할 버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기능을 사용할 거냐에 관련이 있는 거죠. 톰캣을 설치할 때는 톰캣을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과연 이 톰캣에서 돌아갈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버전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which is 버전 톰캣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글에서 which is 버전 톰캣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이 이제 요약해서 페이지를 보여주는 건데 맨 아래 이거를 클릭을 하면 원본 페이지로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톰캣 버전에 따른 각 컴포넌트의 버전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내가 서블릿 3.1 버전 스펙에 맞게끔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9 버전에서도 돌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8 버전에서 돌리면, 근데 반대로 서블릿 버전 4.0 스펙에 맞게끔 뭔가 프로그램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8 버전에서 돌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할지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기능을 사용했느냐, 어떤 스펙에 어떤 버전에 맞게끔 작성을 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파치 버전이 결정이 되면 자바 버전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아파치 9.x, 아파치 톰캣 9.x, 아파치 톰캣 8.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 핵심 기능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added support for HTTP2 HTTP2를 쓰고자 하면 자바 9를 필요로 한다. 뭐 그런 겁니다. 아니면 톰캣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픈SS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TLS 지원을 위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JESE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사용하는 TLS를 쓰고자 하면 이 9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TLS에 SNI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쓰고 싶다 그러면 9.x를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 8점대는 8.0이 있고 8.5x 버전이 있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 8.5.x에 보면은 똑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9.x랑 보면은 근데 서블릿 버전이 다른 거죠. 여기 서블릿 버전이 4.0, 여기 3.1, JSP도 2.3, 2.3 똑같이 되어 있네.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8.5x 버전에서 없어지는 것들, BIO 기반의 HTTP
이게 이제 커넥터나 AJP 커넥터가 없어졌다는 거죠. 지원을 안 한다. 제거됐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7.x, 6.x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톰캡 버전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9점 버전도 사실 이제 스테이블 버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9.0 버전을 써도 되긴 하지만 무조건 최신반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뭘 사용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할지, 자바 버전은 어떤 걸 쓰는 것이 좋을지 등 웹 애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톰캣 버전을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괜히 최신판 깔았다가 뭐 잘 안 돌아가고 에러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표를 보고 이 페이지를 보고 사용할 만한 버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톰캣 버전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는 JDK 버전도 선택이 되어집니다. 최소 뭐 7버전 이상, 8버전 이상 이렇게 표에 나오기 때문에 톰캣 버전에 맞는 톰캣이 요구하는 최소 사양의 JDK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톰캣 9의 경우에는 최소 JDK 버전이 8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바 8을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톰캣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톰캣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방법으로는 그냥 압축을 해제를 하면 그걸로 끝나요. 하지만 톰캣을 설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이름이나 명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냥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 하면 SI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설치를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나중에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귀찮은 면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톰캣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각 설정 파일들을 다 하나씩 비교 분석해서 옮겨줘야 되는 작업으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 뭐 설정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뭐 하나 빼먹으면 바로 장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톰캣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겨워하는 사업장이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멀티 인스턴스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톰캣 멀티 인스턴스 인스톨레이션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방법이 꽤 괜찮아요. 이 방법을 선택을 하면 톰캣 버전을 바꾸는데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많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압축을 해제하고 그냥 교체만 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사실 톰캣을 많이 안 달아본 그리고 톰캣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경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경력이 뭐 15년, 17년, 18년 하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을 붙였지만 사실
대충 한 거죠. 대충 하는 방법, 대충 그냥 설치를 한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꼭 나쁜 거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것이 꼭 잘못된 거냐, 나쁜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거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톰캣을 설치해라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은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하고, 내가 왜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보게 될 겁니다. 톰캣 9 버전을 설치를 하는데, 톰캣 9이죠. 9 버전을 설치를 하는데 최소 필요로 하는 JDK 버전이 8 버전입니다. 8 버전을 설치를 하면 리눅스 기준으로 이렇게 환경 변수들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JDK 11에서는 없었던 이 클래스 패스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바 홈이나 JRE 홈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을 해주는데, 톰캣의 경우에는 JRE 홈과 자바 홈 환경 변수가 두 가지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JRE 홈 환경 변수를 우선 사용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략적인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실제로 터미널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자바 설치를 진행했던 서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줄루 오픈JDK 12를 설치했던 시스템인데,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11이 나옵니다. 근데 톰캣 설치를 해야 되는데, 톰캣은 최신 버전인 톰캣 9를 설치를 할 겁니다. 톰캣 9는 앞에서 보셨지만은 어, 자바 8이 최소 버전이에요. 물론 자바 11 버전에서도 톰캣 9는 잘 구동됩니다. 하지만 자바 8을 최소 버전으로 했다는 것은 자바 8을 기반으로 아직까지는 작동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바 8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톰캣 9 설치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바 8도 이전에 거와 똑같이 설치 방법은 동일합니다. 줄루 오픈JDK 8을 설치를 할 겁니다.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얘를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리눅스 버전으로 다운을 받을 건데요. 여기 보면은 64비트 버전으로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그냥 압축된 파일로 다운을 받으면 되니까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고, 이거 CA 버전이네요. 이거 말고
예, 다운 다 받았고요. 설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렉토리 위치를 오프로 할 거예요. 옵트로 해갖고 할 거니까 여기는 슈퍼 유저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루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심볼링 링크를 해제를 하고 8 이렇게 하고 잡아 이렇게 해주면 설치는 끝나게 됩니다. 돌아와서 여기까지만 해줬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줘야 될 거고요. 패스도 빈 이렇게 해주고 클래스 패스를 잡아줘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홈이 맞겠네요. 여기다가 들어하고 여기는 자바 홈이 맞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소스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바 8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톰캣 9를 다운받아야겠죠. 그래서 톰캣 9는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9로 가면 이렇게 나오고요. 최신 버전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이티브네요. 이게 아니고 이걸로 이거 맞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W겟으로 긁습니다. 긁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설치 방법은 여기서 그냥 바로 압축을 풉니다. 이렇게 풀고 이거를 뭐 굳이 한다 그러면 뭐 톰캣 이렇게 심볼릭 링크 한번 걸어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걸로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수정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 보통 여기 startup.sh 파일들이 있습니다. startup.sh 파일을 비롯한 많은 이런 스크립트 파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 파일들을 막 수정을 해줘요. 보통 어떤 걸 수정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가비지 컬렉터 같은 거를 여기서 막 지정을 해준다거나 자바 관련 옵션들을 막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심지어
자바의 기본 이런 설정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해줍니다. 좀 더 이렇게 해보면 보통 이제 대충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sh 파일에다가 막 해줘요. 이거 그냥 안 건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차피 스타트업 이렇게 될 테니까 스타트업은 되거든요. 근데 셧다운이 잘 안 돼요. 셧다운을 하려 그러면 자바 관련된 라이브러리 자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스타트업 sh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또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왜냐하면 셧다운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는 결국엔 executible이 이게 카탈리나 sh를 호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보면 결국에는 executable에 보면 이게 카탈리나 sh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든 셧다운을 하든지 간에 다 카탈리나를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다 카탈리나에다가 이 그 톰캣에다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들 스크립트 환경 변수들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막 적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났다 설치 끝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구동은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동이 잘 된 걸로 나오죠. 여기 보면 아파치 9점대고 여기 보면 줄로 오픈jdk 8에 JRE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카탈리나 홈은 이거고 베이스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 잘 됐네. 아무 이상 없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쓰느냐면 JDBC 드라이버라고 부를 수 있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J MySQL 한번 볼까요? 아이고요. 이거를 긁어서 압축을 해제하죠. 들어가 보면 이렇게 JRE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MySQL은 이제 또 쓸 수 있으니까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놓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 톰캣을 운영하는 곳이 꽤 많아요. 이걸로 됐다.
잘 동작하거든요. 이상 없이. 잘 꺼지고, 어, 오류 없이 잘 시작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톰캣 9.0.16을 현재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이게 버그가 있어서 패치가 돼서 9.0.17로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한 보안 버그가 있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9.0.17로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바가 일단 실행 중이다 그러면 정지를 시키겠죠. 정지를 시키고 새로운 버전의 톰캣, 톰캣을 정지를 시키고 새로운 버전의 톰캣을 다운받아서 압축 해제를 할 겁니다. 171이라고 했으니까 17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런데 기존의 톰캣에서는 여기 카탈리나 SH 파일을 수정해 줬기 때문에 이거를 긁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긁습니다. 이렇게 긁어갖고 새로운 버전의 카탈리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막 봅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해갖고 이것만 있네. 16 가갖고 이렇게 봅니다. 해서 라이브러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차이가 뭐가 있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봅니다. 이게 봐갖고 뭐지? 이거 있네. 이거 필요하구나. 해갖고 요거를 복사를 해주죠. 라이브러리에 MySQL JDBC 커넥트 J를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또 있죠. 설정에 이렇게 가보면 server.x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뭐 바뀐 거 있는 점인지 막 봅니다. 막 보고 심지어는 이걸 하나 안 되니까 하나 더 만들어 갖고 힘들다야 해갖고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7 버전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야 바뀐 거 없냐?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내리면서 이게 뭐 바뀐 게 없지? 없네. 그러면 이제 또 내려요. 한 칸 내리고 뭐 창을 분할하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봅니다. 이제 보면서 하나씩 맞춰봐요. 뭐 바뀐 거 없지? 이렇게 해서 바뀐 거 없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이것만 있느냐?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톰캣 유저나 이런데 이런 것들 이제 매니저 써야 된다 그러면은 톰캣 매니저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인증 롤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server.xml 수정한 거, 톰캣 유저스 XML 수정한 거, logging.properties 수정한 거,
웹.xml 수정한 거 이런 거 다 이력으로 남아 있으면 비교라도 가능하죠. 그 전임자가 퇴사해버리고 막 이력도 안 남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대충 다 됐다. 이게 지우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링크를 만들어주죠. 만들어준 다음에 이동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오류가 생길지 안 생길지 불안하니까 다 대기 타고 있어요. 그 서버 교체 한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라이브러리 빠먹어서 뭔가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갖고 막 테스트 다 하고 다시 또 다 이런 일을 막 합니다. 실제로.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설치 방법이에요, 이게. 이게 설치를 하고 뭔가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이런 설정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복사해 와야 돼요. 뭐가 바뀐 건지도 이력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하다가 카피 앤 페스트 하다가 뭐 하나 빠먹었어. 그러면 서버가 구동이 안 됩니다. 장애가 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쉽게 좀 더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놀랍게도 톰캣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톰캣은 이거에 대한 어, 일종의 뭐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덜 받도록 이런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거를 시스템 엔지니어나 TA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 방법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에 가시면 이 카탈리나 쉘 스크립트 파일인데 여기 가시면 여기에 이만큼 문서가 되어 있어요. 딱 보면 카탈리나 홈, 베이스 아웃, 카탈리나 옵트, 자바 홈, JRE, 자바 옵트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친숙한 약간 좀 친숙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잘 읽어보면 그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하나하나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톰캣의 쉘 스크립트 파일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먼저 하고 갈게요. startup.sh는 톰캣을 실행시켜 주는 거죠. 보통 이제 카탈리나 홈이나 홈에 그리고 빈 디렉토리 아래에 startup.sh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까보면 아시겠지만 마판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executable이라는 것이 이제 카탈리나.sh 변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가보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의 디렉토리 아래에 executable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값으로 sta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executable의 쉘 변수를 보면 여기 catalina.sh로 되어 있습니다. starter.sh 뿐만 아니고 shutdown.sh도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executable 되어 있는데 그 executable이 catalina.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catalina.sh가 핵심이라는 거죠. 뭘 호출하든지 간에.
카탈리나.sh 카탈리나라는 것도 그 톰캣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서블릿 엔진 이름입니다. 톰캣에서 핵심이 서블릿 엔진이기 때문에 카탈리나.sh 카탈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이게 메인 쉘 스크립트 파일인데 스타트업 하거나 끄거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은 변수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오타가 났네. 이런 이제 변수들은 톰캣을 이제 제어하는 데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어떤 디렉토리를 많이 정의해 준다거나 어떤 로그 파일 위치를 변경한다던가 템프 디렉토리를 변경한다던가 PID 파일이 있을 디렉토리를 바꿔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변수로 등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냐면 setenv.sh 이 파일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파일입니다. 카탈리나.sh에 전부 다 우리가 뭔가 톰캣에다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럼 카탈리나.sh도 다 해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카탈리나.sh에 보면은 카탈리나 sh를 수정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게 setenv.sh입니다. 카탈리나가 실행되면서 setenv.sh 파일을 소스 해줘요. 그러면 뭔가 카탈리나 sh 파일이나 톰캣에다가 뭔가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카탈리나.sh 파일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setenv.sh 파일에다가 그 안에 각종 변수들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카탈리나 베이스 B 밑에 setenv가 있냐 아니면 홈 밑에 setenv가 있냐 그게 있으면 이 앞에 점이거든요. 점은 이제 쉘 스크립트에서 약어로 소스를 하라는 겁니다. 그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setenv.sh 파일을 실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를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만 해줘도 잘 작동한다는 겁니다. 잘 인식하고 있죠? 이렇게. 예,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라고 있는 건데 이거를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setenv.sh 파일이 없어요. 예, 톰캣에 설치하고 압축을 풀어도 이 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빈 파일로라도 내용이 없는 파일조차도 없어요. 그냥 파일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뭐 그냥 뭐 활용을 안 하는 거였죠. 카탈리나.sh 파일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이 있는데 쉘 환경 변수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리나 홈은 카탈리나가 빌드되어 있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베이스 디렉토리는 카탈리나에 설치한 설치 부분을 이제 다이나믹한 위치나
그런 부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뭔 차이냐면 대표적인 게 무슨 차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카탈리나 홈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톰캣의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빈 디렉토리 안에 있는 각종 스크립트나 카탈리나 SH를 비롯한 각종 디렉토리 스크립트들 같은 것들이 그냥 홈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베이스는 이 홈을 기반으로 해서 별도의 톰캣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홈과 베이스를 분리를 하면 홈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톰캣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설치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으니까 뒤에 설치하는 걸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카탈리나 아웃은 이거는 카탈리나 아웃은 이제 톰캣의 표준 아웃이나 에러 이런 것들을 출력해 주는데, 그거를 파일로 쓰는데,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지정을 안 해주면 카탈리나 베이스 아래에 로고스의 카탈리나.out으로 각종 스탠다드 아웃이나 에러 메시지들을 이 파일에다 저장을 해줍니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원하는 디렉토리나 아니면 뭐 풀패스라 그러니까 디렉토리와 함께 파일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TMP 디렉토리가 있는데, 카탈리나 TMP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임시 디렉토리죠. 이것조차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카탈리나 베이스의 템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탈리나 옵트가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카탈리나 옵트와 자바 옵트가 있어요. 보통 이거를 구분 않고 그냥 막 씁니다. 근데 카탈리나 SH를 열어보면 그 안에 있는 문서, 카탈리나 옵츠에 대한 문서를 읽어보면 구분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바 옵츠 모든 옵션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여기다가 지정을 하라는 거고, 이거는 자바가 실행 타임에서 사용되는, 언제 스타트하거나 런하거나 디버그와 같은 커맨드를 할 때에 사용하는 옵션들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톰캣 스스로가 사용하는, 톰캣만 사용하는, 사용될 수 있는, 톰캣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젠플도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힙 사이즈라든지 GC 로깅이라든지 JMS 뭐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에 카탈리나 옵츠에다가 세팅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반대로 자바 옵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커맨드를 실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옵션들, 자바 런타임 옵션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카탈리나 옵츠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여기서 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 스탑 프로세스라든지 버전 커맨드 같은 거를 사용할 때에 사용될 수 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옵션들은 카탈리나 옵트에다가 지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옵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자바 홈, 여기 자바 홈이 있죠. 자바 홈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JDK에 설치된 디렉토리, 그걸 위치를 해주는 거고.
JARE 홈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바 런타임이 설치되어 있는 JARE가 설치되어 있는 홈 디렉토리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자바 홈 디렉토리가 뭐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JARE 홈을 이제 디폴트로 사용하고, JARE 홈과 자바 홈이 둘 다 설정되어 있으면 JARE 홈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카탈리나 PID는 이거는 PID 값을 생성을 해주는데, PID 값을 어디에다가 PID 파일을 어디에다가 만들 건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패스 설정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톰캣에서 사용하는데, 핵심은 이렇게 카탈리나 홈과 베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설치를 하면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카탈리나 쉘 스크립트 파일, 카탈리나.sh 파일에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주 유용하죠. 실제로 여기 보면 이 스크립트에서 변수들을 설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setenv.sh 카탈리나 베이스 빈 아래 이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좁게 설치를 할 수 있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진 않고요. 이 방법은 구글에서 톰캣 멀티 인스턴스 설치하기로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많죠. 멀티 인스턴스 설정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단지 그냥 멀티 인스턴스라고 하면 보통 뭐 여러 서버를 뭐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개의 톰캣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만 이제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개를 식으로 꼭 이렇게 두 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멀티 인스턴스의 구성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이제 멀티 인스턴스 구성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꽤 유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다 지워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실도 지우고 템프도 지우고, 톰캣을 다운받았으니까 압축을 해제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줍니다. 메인 링크를 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카탈리나 홈이 되는 겁니다.
카탈리나 홈과 카탈리나 베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카탈리나 홈이 되는 거고, 카탈리나 베이스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카탈리나 베이스를 그냥 뭐 인스턴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프로젝트 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냥 뭐 와스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아니면 톰캣 1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뭐 와스 1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면 그냥 와스로 해도 되고요. 와스 1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와스 1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톰캣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카탈리나 홈의 디렉토리랑 똑같이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빈,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로고스, 템프, 그다음에 웹 앱스, 워크, 이거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두 가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각종 설정 파일들, 예를 들어서 server.xml, web.xml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거는 카탈리나 홈 디렉토리에 있는 config 디렉토리를 복사해 옵니다. 그래서 카탈리나 홈은 여기니까 여기에 config 디렉토리 이렇게 복사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제 설정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빈 디렉토리에 가서 뭘 해줍니까? 이걸 만들어 줘야겠죠. 만들어 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 자바 관련된 것들, 이게 JR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카탈리나 베이스에 있는 와스원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환경 변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걸 실행시켜 주려고 하면 카탈리나 베이스 이거겠죠. 카탈리나 홈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환경 변수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려 그러면 베이스를 실행시키려 그러면 여기에 저기 잘못됐네. 이렇게 환경 변수에 의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여기 보면 카탈리나 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홈은 다르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템프 디렉토리도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JR에도 이제 인식을 했는데 이거는 set env sh 파일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동을 하면 카탈리나 베이스의 로고 디렉토리에 이제 이렇게 구동된 것들이 이렇게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안 됐는데. 이거 자바가 이미 떠 있군요. 이거는 이걸 그냥 소스를 하는 게 낫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됐죠. 여기도 보면 로고를 보면 베이스는 여기고 홈은 여기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해준 카탈리나 옵트에 설정해준 것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는 걸로 보이죠. GC4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동하려면 이렇게 할 때마다 힘드니까 이거를 스크립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만들어 주면 훨씬 쉬워요. 그냥 해주고 셧다운도 이제 환경 변수를 다 일일이 지정해 주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뭐 스타트업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단지 그냥 뒤에 이거를 호출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때는 셧다운이죠. 셧다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베이스에 있는 인스턴스의 was1 이거를 셧다운 해줍니다. 스타트업을 하면 was1에 있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아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파치 톰캣 9.0.16이 버그가 생겼어요. 매우 심각한 보안 버그가 생겨서 1.7로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같은 경우에 카탈리나 홈과 베이스를 분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요거를 지우고요. 지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1.7을 다운받아서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얘를 16이 아니라 17이죠. 되어 있다. 톰캣이 셧다운 됐으니까 이거를 압축을 풀면 1.7이 아니라 9.0.17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해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심볼링 링크를 톰캣을 지우고 심볼링 링크를 새로운 걸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톰캣 업그레이드가 끝난 거예요. 기존에 그럼 설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와스1에 들어가 있죠. 와스1을 건들 필요가 없어요. 톰캣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카탈리나 베이스에 있는 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톰캣의 본체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보안 버그가 생기고 뭐가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어차피 바꾸게 된다는 거죠. 카탈리나 베이스인 와스1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여기에 우선적인 거, 그러니까 홈에 있는 것만 교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카탈리나 베이스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과 달리 무슨 서버첩 XML도 막 살펴보고 스타트업도 막 살펴봐야 되고 카피 앤 페이스트 막 해줘야 되고 야 뭐 바뀐 거 있냐 없냐 이런 거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카탈리나 홈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쉽죠. 심지어 MySQL 커넥트 J 같은 경우에도 카탈리나 베이스의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가져다 놓으면 다 인식합니다. 여기다 가져다 놓고 뭔가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카탈리나 홈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베이스에 넣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홈을 교체를 하면 교체만 하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톰캣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뭐 이렇게 1시간씩이나 걸리나 하겠지만 사실 프로덕트 서버에서 어떤 장애 없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부터 매우 신중하게 많은 것을 고려해서 구축할 때부터 처음부터 잘 하는 게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나중에 고생을 덜 해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운영하기 위한 좀 더 쉽게 영향을 덜 주면서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근데 정답은 없어요. 꼭 그 첫 번째 방법 그냥 압축만 해제해서 쓰는 방법이 무조건 나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와스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해도 장애도 안 나고 그게 더 비용을 적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걸 쓰면 되는 거죠. 왜 멀티 인스턴스 방법으로 설치 안 해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따지는 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가 비용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위험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 통째 설치를 하라 그러면 다 두 번째 방법으로 다 설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재밌는 것은 와스 서버라면 거의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톰캣, 그리고 와일드플라이, 제이볼스 EAP, 램로직, 웹스피어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써본 이 세 가지 와스 서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홈과 베이스를 분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과 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합니다. 매뉴얼을 보거나 아니면 그 설치 파일에 아까 카탈리나 sh 쉘 스크립트 파일의 다큐먼트 부분에 나온 것처럼 제이보스나 웹로직도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권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과 본체, 원래에 있는 홈 부분은 이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와스를 다룬다 하더라도, 혹시 이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시면 방법은 다 있습니다. 설치 부분을 굉장히 지루하게 보시고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매우 중요해요. 설치라는 부분은. 뭐 노가다라고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노가다라는 그 인식 이외에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 그걸 항상 인식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